네, 이번 시간에는 특이점 근방에서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. 자, 앞 시간까지는 저희가 보통점을 중심으로 한 미분방정식의 급수 해를 구해 봤는데요. 그때는 그 보통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특이점까지만 그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 반경으로 받아들이고 딱 그 구간 안에서만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죠. 근데 이제 이번 절에서는 그 딱 특이점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급수 해를 구할 텐데, 그러면 이제 특이점은 미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특이점을 중심으로 어떤 테일러 급수나 맥클로린 급수 형태를 할 수 있느냐? 사실 구할 수 없는 게 맞긴 합니다. 자, 그런데 급수를 구하고 그 급수의 수렴 반경, 수렴 구간에서 이 특이점만 딱 뺀 바로 그 옆에 점부터 수렴 구간을 정하면 나름 이 특이점만 제외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그 점에서 이제 유효한 급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. 우선 아무튼 특이점을 중심으로 한 해를 한번 구해보는 게 이번 절의 목표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특이점 근방에서 해를 구하기 전에 이 특이점도 그냥 다 특이점이 아니라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정칙 특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칙 특이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정칙 특이점의 그 주변에 있는 점에서만 유효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텐데요. 사실 비정칙 특이점 주변에서는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정칙 특이점이 뭔지 비정칙 특이점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정의 6.3.1에 이제 정칙 특이점과 비정칙 특이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함수 스몰 p of x가 요 라지 p of x에 x 빼기 x0라는 요 1차항이 곱해져 있는 항이고요. 또 스몰 qx는 라지 qx에 x 빼기 x0에 2차 완전제곱이 곱해져 있는 그런 다항식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스몰 p of x와 스몰 q of x 둘 다 모두 x0에서 해석적이면, 그러하면 x0라는 것은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정칙 특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걸 만족하지 않으면 비정칙 특이점이다. 좀 금방 이해가 안 되죠. 저희가 앞에서 특이점이라고 할 때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있고 만약에 x0가 이 위에 주어진 미분방정식 1의 특이점이다. 라고 하는 말은 여기 개수함수 라지 p of x나 라지 q of x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x는 x0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면, 그러면 이제 x0는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특이점이었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p of x나 q of x가 x에 관한 다항식으로만 만약에 표현이 된 개수함수라고 한다면, 그렇다면 이 주어진 p of x는 뭐 이런 식이겠죠. 분모에 x 빼기 x0고 이게 어떤 뭐 다항식이고 qx는 x 빼기 x0의 뭐 a제곱, b제곱이라고 있을 거고 또 다른 다항식 이런 식이겠죠. 그러니까 만약에 x0, p of
Qx와 Q of X가 둘 다 X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면 뭐 요런 분모에 요런 텀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위에서 보면 조건이 이 P of X에다가 X 빼기 X0를 만약에 곱하게 된다면, 그러면 요 식이 우변에도 X 빼기 X0라는 식이 곱해지게 되고, 뭐 일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. 그죠? 뭐 A 빼기 1로 약분되겠죠. 근데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가 해석적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P of X는 이 분모에 최소한 요 X 빼기 X0가 1차 완전히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고, 요거는 정상적인 다항식만 남게 되면 요 우변에 있는 요 다항식은 어쨌건 X0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. 그죠? 해석적이 됩니다. X는 X0에서 해석적이 됩니다. 요게 X0에서 해석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또 Q of X도 좌우변의 양변에 X 빼기 X0에 이번에는 제곱을 곱하는 거죠. 제곱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곱과 분모에 있는 X 빼기 X0의 어떤 텀이 완전히 약분이 되어서 여기 다항식만 남아서 이 우변에 있는 이 다항식이 X0에서 해석적이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무튼 P of X도 X 빼기 X0라는 텀이 있었고, Q of X도 원래 X 빼기 X0라는 텀이 있었으나 P of X는 1차, Q of X는 2차를 곱해가지고 완전히 약분이 되어서 정상적인 미분이 가능한, X0에서 미분 가능한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조건만 만족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X0라는 요 점은 원래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특이점이긴 했으나 요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칙 특이점이라고 합니다. 뒤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, 정칙 특이점 그 주변에서만 급수로 표현된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칙 특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, 요런 조건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. 자, 아무튼 정칙 특이점과 비정칙 특이점의 이제 정의를 한번 봤고요. 네, 비정칙 특이점은 그렇죠. 그 P of X에 X 빼기 X0를 곱하더라도 분모에 X 빼기 X0가 완전히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나, 또는 Q of X도 약분을 했으나 분모에 여전히 일정 X 빼기 X0의 몇 제곱이 남아있게 되면 여전히 어렵죠. 분모에 남아있게 되면. 그렇게 되는 특이점을 비정칙 특이점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특이점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, 자, 예제 1번에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특이점 중에 2와 -2는 정칙 특이점일까 비정칙 특이점일까 구별을 한번 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. 더하기 x, 여기가 제곱이 빠져 있습니다. 인쇄가 잘못됐네요. 자, 그래서 요 항으로 나누어서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. 5고 x제곱 빼기 4의 제곱은 0이죠. 자, 요거를 다시 한번 분모에 x제곱 빼기 4는 합차니까 더하기 2의 제곱
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. 그리고 x 더하기 2의 제곱,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요. 자, 그러면 요거 마지막 한 번 더 써보죠. 약분을 하나 하고 3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2y 프라임,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에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개수함수 p of x를 x 더하기 2에 x 빼기 2의 3위로 하고 개수함수 q of x를 5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자, 그럼 우선 첫 번째 x는 2가 어떤 특이점인지, 정칙 특이점인지 비정칙 특이점인지 한번 살펴보죠. x는 2니까 이 p of x 양변에 x 빼기 2를 한번 곱해 봅니다. 그러면 요것만 남죠. 그리고 q of x 다항식에도 분수식, 유리식에도 x 빼기 2를 곱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. 여기 제곱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. 이렇게 없어지겠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요 우변 자체식, 요 두 가지 식은 모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죠.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. 그죠? x는 2라는 그 좁은 구간에서는. 그래서 이 x는 2는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정칙 특이점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해석적이다. 뭐 x는 2는 요 유리식과 요 유리식 모두의 해석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. 두 번째, x는 마이너스 2가 정칙인지 비정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x는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2를 p of x 양변에 곱하면 x 더하기 하나 남고 x 빼기 2, 3 이렇게 되고요. x 더하기 2의 제곱을 q of x에 곱하면 5 이런 식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요 q of x에 x 더하기 2의 제곱을 곱한 거는 해석적이죠. 그죠? x는 마이너스 2에서 일단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해석적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. 요 우변이 x 더하기 2라는 항이 살아있네요. 그죠? 그래서 이것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해석적이 아닙니다. 불연속이죠. 그죠? 따라서 이런 경우에 x는 마이너스 2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비정칙 특이점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특이점을 발견하면 그게 정칙인지 비정칙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